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시작해 볼게요. 연결됐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TV 소리 지금 같이 보고 계시면은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좀 볼륨 좀 줄여주셨으면은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이요. 예, 비중은 30%고요. 네. 14만 원이요. 네, 유한양행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이십니다. 현재로서는 좀 손실권에 있으신데 유한양행을 매수하신 지는 좀 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꽤 됐어요.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작년 모르겠어요. 또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뭐 매도 전략을 한번 하셨나요? 아니면은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한양행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지 또 이가람 매니저가 제가 봐요 잘 알고 있거든요. 이가람 매니저 연결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한양행은 딱 보니까 매수가가 1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14만 원이면 지금 묘하게도 하필이면 14만 원대가 딱 정확하게 저항 라인에 걸리는 그 위치가 14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과연 다시 올라올 수 있겠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 이 자리를 뚫으려면 더 강력한 지금 모멘텀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약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존스앤존스의 발표에 대한 내용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아마케에 가서 발표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약벌 종목들이 다음 주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보게 되면 아래 빨간 색깔이 공매도 추이인데,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다가 약간 줄고 있어요. 공매도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조금 줄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를 지금 올려치는 이 세력이 기존에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받쳐서 사기만 하거든요. 뭔가 기관들이 시장가로 자신 있게 사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가 돼 있고, 차트적으로도 뭔가 역배열 상태에서 약간 이제 전환점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렉날자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더 가시화가 되면서 더 뭔가 발전되면서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만큼 더 잘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더 잘 나온다라는 컨셉이 더 잡히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항상 매도로 누르는 그게 좀 굉장히 쉬운 종목이다 보니까 아래자리는 10만 원대를 안 깰 것 같고요. 10만 원짜리는 안 깰 것 같지만 위로 올라왔을 때 결국은 14만 원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전에 한 번씩 걸릴 수 있는 라인대가 13만 원대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14만 원대를 기다리기보다는 13만 원대에 왔을 때는 그 비중을 한번 좀 줄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만 원 올라가서는 이제 결국 렉나자에 대한 얘기가 더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주가를 뚫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한 그 대형 재료가 필요한데, 과연 유한양행이 14만 원까지 뚫을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 있을지는 저 약간 이거는 물음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제 제약벌 쪽에서 아무래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는 것들과 실제 이제 실적에 대한 게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이제 다른 거라서, 저는 그래서 유한양행은 13만, 14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이 있는 만큼 전 다음 주까지는 일단 제약보가 강할 거라 보는 입장에서 13만 원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 13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절반은 덜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네, 자 일단은 유한양행이 워낙에 좀 13만 원에서 14만 원대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13만 원대에 올라온다면 그때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조선인 매니저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문자 상담 들어왔습니다. 6556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SG입니다. SG. 자, 매수가와 비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이십니다. 지금 주당 40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SG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또 종목에 속해 있는 대장도 수혜주인데요. 야, 이게 2,140원이면 산지 뭐 며칠 안 되셨네, 그죠? 그러셨을 것 며칠 안 같아요. 되셨는데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슈를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하고 광물 협정이 지금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원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틀어져 가지고 지금 이 진행이 좀 늦게 되고 있는데 한 2, 3주 전부터 계속 광물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광물 협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의 광물, 그러니까 시토류 같은 광물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정이 끝나야 아마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종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 달이나 두 달 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계속 약간 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협정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게 협정 체결이 된다면 반등이 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관련 이슈들 때문에 작년 7월부터 해서 한 3번 정도의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번 정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4,0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보시면 4,000원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 형성이 됐는데 우선 가격은 지금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00원대는 돌파를 못할 것 같고 우선은 반등이 나오면 3,000원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미국과의 광물협정 이후에 휴전협정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000원 휴전협정이 나올 때 반등 나올 때 3,000원에서 이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G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LG CNS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59,000원에 10%요. 59,000원에 10%의 비중입니다. LG CNS 일단 지금 수익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혹시 이제 공모청약으로 받으신 분량도 있나요? 아니요, 저 이틀 전에 샀어요. 이틀 전에 네, 매수를 네. 하셨다. 네, 좀 올라가지고. 네. 네, 어떨까요? 궁금해서. 네, 그래도 이틀 만에 수익을 보신다는 거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가람 매니저 연결해서 LG CNS에 대한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LG에서 이제 유명한 가장 큰 이제 엑사원이라고 하는 AI, 그 LLM을 이용하는 그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엑사원의 LLM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지금 AI 쪽에서 실제로 지금 가장 성능 자체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활용하는 그 AI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점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안에 들어올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연기금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보고 차트 잠깐 보면서 보게 되면 연기금이 지금 아래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매일매일 사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실제 검색 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연기금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왜 사고 있느냐? 연기금이 좋아하기 때문에 산다라기보다는 코스피 200 안에 들어올 정도로의 큰 시가총액인데 아직 인덱스 펀드의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아마 상시 편입이 되지 않으면 결국 6월달 정기 변경 때 들어올 텐데 그거 앞두고서 연기금이 미리 지금 비중을 채워놓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지금 61,100원인데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고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기업 내용보다 신규 산하 종목들은 결국 보유수가 더 중요한데 지금 100만 주 정도가 다음 달에 풀리거든요. 저는 결국은 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LG CNS의 주가 퍼포먼스적인 것들은 6월 달에 만약에 정기 변경 때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는 기대가 생기면 기관 자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보유수가 100만 주가 풀리는데 이거 앞두고서 주가는 더 크게 밀릴 것 같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은 지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결국 추가적인 강세가 더 올라가는 이 작업들은 보유수가 풀리는 5월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저는 그냥 가져가고 어. 오히려 5월 6일 날 보호예수가 풀리는 그 시기에 기관대 매도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보고 이만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물량 나오는지 보시고 5월 6일 날 그 이후도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보호예수 들어간 그 기관들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판다라고 할지라도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량 소화가 돼버리게 되면 주가가 가벼워져서 저는 아마 5월달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결국 공모가 자리인 61,9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이 종목은 적어도 5월달까지는 보유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하면은 이제 이가람 매니저는 보유의 입장입니다. 5월 6일 보유 예수가 풀리지만 지금 공모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기 이후에 이제 본다라면은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된다. 그때 오히려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짜보시고 수익률 극대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LG CNS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카페 전화 주셨습니까? 24요. 카페 24요. 네, 매수가와 카페 24 비중은요? 58,800원에 네. 저기 뭐야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알겠습니다. 카페 24. 일단은 지금 200원 정도 또 주당 이익을 보고 계십니다. 비중은 20%를 갖고 계시는데 혹시 카페 24는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저기 네. 뭐야 하나오션 있잖아요. 예. 하나오션 사가지고 그냥 본전에 팔았어. 왜 그러냐면은 저기 뭐야 뭐 유상증자 뭐 있고 뭐도 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팔고 뭐냐면 이걸로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조선일 매니저 연결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카페 24 설명드리고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오픈마켓에서 특히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쪽에서도 지금 이쪽 연결돼서 카페 24 연결돼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라쿠텐도 그렇고 지금 카페 24 연동이 돼서 여기에서 개발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익 창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앞으로도 이제 카페 24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상태고요. 연도별로 보면 한 3천억씩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매수 가격 대비 한 조금 이제 이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2월 26일에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2월 26일 날 69,700원을 지금 뚫었는데 거기 단기 고점인데 이번에 매출 그러니까 1, 4분기 때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4분기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 금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우선은 1, 4분기 실적이 아마 조만간 이제 다음 주부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될 때 카페 24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 고점인 69,700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대는 뭐 안전히 바닥에 사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좀 여유를 갖고서 직전 고점이었던 69,700원까지는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차익 실현해서 만약에 빨리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 24 전화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상담 창구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주시는 분은 02-2000-4919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요. 방금처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와 통화를 하시면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뭐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문자 상담 들어왔습니다. 909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포스코 DX고요. 매수가가 26,800원, 비중은 5%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서 딱 필요한 내용이 언제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를 궁금해 하십니다.
언제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까요? 이거는 로봇과 관련성이 좀 있거든요. 네. 포스코 그룹스 안에서 로봇과 관련된 거,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게 좀 엮여 있는데 네. 사실 포스코라고 하게 되면 약간 누르메카가 떠올릴 수는 있어요. 포스코가 투자한 곳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누르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 DS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그마한 기업인 거라서 누르메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포스코 DS가 포스코 그룹스 안에 있으면서 뭐 시너지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포스코 그룹스 안에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아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 로봇주가 올라가기 위해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포스코 DS는 걔가 붙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들과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보게 되면 결국은 3, 4월, 5월 사이에는 한번 저도 포스코 DS가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을 걸로 보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는 4, 5월 달에 결국 한 달 이내면은 매수가는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5월 중순 때까지 포스코 DS가 매수가를 터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냥 포스코 DS는 매도하고 1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 있다면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으로 바꿔타시던지, 로봇을 좋아하신다면은 아예 그냥 로봇과 관련된 휴머노이드 안에서 액추에이터나 약간 좀 흥한 종목들, 인기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약간 인기 선호도가 떨어지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 안에서 약간 소외되기 맞아요. 쉽기 때문에 더 가져가기보다는 저라면 5월 때까지 기다려보고 매수가 안 온다. 그럼 과감하게 매도하고 종목 교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기다려 본 상태. 그리고 로봇주들 안에서 이 안에 트렌디한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좀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DX는 작년에 좀 트렌디한 종목이었던 맞아요. 것 같고, 올해는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뭐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쪽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또 손실권에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 이가람 매니저가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선희 매니저님 26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이 종목은 되게 오랜만이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일단은 매수가가 56,600원이십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비중이 100%입니다. 와. 일단 삼성전자 5만 원대 삼성전자는 믿고 산다라고 아무래도 강하게 좀 들어가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보셨을 때 비중에 대한 조언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비중 100% 이렇게 지르신 거는 조금 자제하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틀 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부회장께서 HBM4죠. HBM4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퀄 테스트가 잘 나왔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요. 왜냐하면 보통 퀄 테스터 할 때 이제 수율이 보통 한 10%만 나오더라도 바이두 같은 경우는 그랬죠. HBM3 나올 때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퀄 테스트가 10% 중반대, 15%밖에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바로 상용화를 시켜서 계속 상용화 시키면서 수율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많이 끌어올렸는데, 당연히 수율 같은 경우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수율이 무려 HBM4가 40%가 나왔습니다. 이 고무적인 거죠. 왜냐하면 바이두는 15% 가지고 상용화 시켰는데 HBM4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면 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퀄 테스트가 HBM3도 그렇고 HBM4가 엔비디아에 지금 퀄 테스트 들어갔는데 통과 여부가 2, 4분기 때 빨리 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납품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서 주가가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디램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 중간에 지금 보면은 HBM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납품이 돼야 반도체 쪽에서 매출 수요가 많이 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작년부터 저도 삼성전자가 빨리 HBM 쪽이 퀄 테스트 통과를 해서 빨리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그게 좀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HBM4가 삼성전자가 지금 퀄테스트가 40%가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 단계까지는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HBM4는 12단이죠. 12단은 적층으로 쌌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 칩 위에다가 지금 필름을 넣기 때문에 이게 열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패키징 단계에서 열을 지금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완이 잘 된다면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말씀드린 첫 번째 퀄테스트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발열을 줄이면은 뭔가 좀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종목에다가 100%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이 호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이전 차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슈가 작년에 나올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HBM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한 20% 정도는 거뜬히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이슈가 나오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력성이 좀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작년에 HBM 관련 이슈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기대했다가 실망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100% 투자하는 거는 좀 무리다라고 보여지고, 50%를 좀 미만으로 줄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퀄테스트가 통과가 돼야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자체가 원래 지금도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327조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빨리 가지 않아요. 그냥 이건 투자해놓고 여러분들 한 3년, 5년 보셔야지 바로 이게 뭐 한 30%, 50% 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50% 줄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2, 3분기 내로 빨리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통과돼야 그렇죠. 올라갈 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로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추후에 상반기 안에 엔비디아와 함께 HBM4 좀 더 나아가서 뭐 현재가 된다면 3E까지 퀄테스트 통과되는 이 호재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밤늦게도 이렇게 전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좀 속을 썩이는 종목인데요. 속을 썩이는 종목. LNF요. LNF요. 예, 속을 12만 썩이는 종목이 맞죠? 매수가 예, 비중은요? 예, 12만 5천 원에 30%요. 아, 속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10만 5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사실 저희 사주팔자 지난주였나요? 이 시간에도 LNF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LNF에 대한 전략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이쪽 자체가 원체 좀 좋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아픈데, 근데 지금 이번에 2차 전지가 관련된 거는 이제 올해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원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정말 최악으로 갔던 기업과 종목과 업종들이 조금만 호재가 생겨도 바로 튀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과연 나타날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일정부터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첫 번째 일정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의 일정인데요. 제가 또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보게 되면 테슬라가 다음 주에 어닝 발표가 나오는데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새벽에 테슬라의 발표가 나오는데, LNF가 가장 큰 고객사가 테슬라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과연 어떤 코인이 나올 것이냐, 1분기는 쇼크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감이 큰데,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항상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몰아갈 것 같은데, 이 전기차 쪽이 테슬라가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밀려있는 상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신차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가 풀려야 될 필요가 있는 테슬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런 상황 속에서 LNF는 그 다음 날에 4월 30일 수요일 날, 같은 날인 거네요. 수요일 날, 그 다음 주니까, 그 다음 주인데 4월 30일 날 오후 4시에 LNF가 또 1분기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번부터 LNF는 항상 하반기가 되면 플러스권, 결과적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도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은 저는 약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조금 지연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주가 또한 조금 더 누워가는 시기가 더 오래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적으로는 공매도인데, 지금 앞에 보게 되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는 요 앞에 보았을 때 10% 이상이 있던 게 공매도 비율인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10%대 그 위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공매도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공매도가 줄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공매도가 증가가 되면 결국은 막 주가 막혀버리는 상황인 거라서 2차 전지가 공매도가 굉장히 세요.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공매도를 뚫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뜨면 쇼커버가 나오면서 엄청 세게 튈 거라서 매수가도 뭐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게 나오려면 결국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보조금 발표가 다시 한번 나오던 아니면 테슬라가 뭐 BYD나 중국에 대한 전기차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지 이런 게 나타나든지 뭔가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아직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까지 단기간에 올라가기 바라는 건 약간 무리될 것 같고 대신에 변수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번 발표와 LNF의 4월 말에 있는 어닝 발표 들어보시고 내용 들어봤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네. 어쩔 수 없이 LNF는 일단 비중은 조금 절반이라도 줄여놓으시고 예. 어차피 그 지금 손실폭은 다른 종목들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다른 종목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 종목 상담, 고민 상담이 좀 해결이 되셨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2년, 23년의 고가 라인은 아니라시는 거, 매수가 그래도 10만 5천 원이신 거, 현재로서 좀 우리가 기다려볼 만한 포인트도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자 내용 95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매수가 21,100원이고요. 현재 4%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로서 좀 손실권에 있는데요. 일단은 뭐 물어보신 내용이 오늘 일상 결과도 나왔는데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오늘 일상 결과가 나왔나요? 글쎄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왔다면은 주가가 좀 작용했을 텐데 우선은 제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래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임상이 좀 발표된 거 보면 보통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죠. 요즘 뭐 다른 기업들 보면 임상 1상, 2상이 진행되고 나면 바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관련된 기술 이전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면은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통 임상을 진행을 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지금 약간 의심이 드는 게 현금이 너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돈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임상 1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일이 나오면 성공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기술 이전을 하려는 기업들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 패턴도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보통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앞에서처럼요. 작년 3월, 4월 달 보면은 이때 임상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임상 1상 성공했다라고 했음에도 만약에 나왔다면은 이게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걸 누군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좀 주가가 좀 멀지 않았나. 그리고 일정 부분 작년 3월, 4월 때 보통 보면은 이제 12,000원대가부터 시작해서 4만 원, 5만 원대까지 지금 한 3배 정도 3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차익 매물이나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매물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제가 이 매물대가 소화되기 전까지는 공략하기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중 좀 줄이시고 조금 있다가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원래 월화수목에 하는 이제 프로그램 야자본이죠. 야자본 또 일부에 함께하는 이제 뭐 조기준 매니저도 있고요. 뭐 용호상박에서 사실 많이 다루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저희 평일 방송 또 오셔서 아이디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6176님께서 심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19,000원, 현재가가 이제 16,780원이니까 손실권이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20%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심택이 최근에 단기 반등은 되게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시장 여파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레거시의 반등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거 약간 관세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택 같은 경우는 아마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설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가 말하고 있는 대로만 흘러간다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는 플러스권이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결국 CX에 있죠. CX에 있지만 엔비디아 쪽에서 들어가는 소킴 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소킴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결국 이 종목도 21,000원대에 나와야 되는 사채 물량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해서는 요 21,000원 위로 넘겨다야 되는 게 심택이 돼요. 그렇다는 게 반도체의 분위기가 좀 풀린다고 한다면 그쵸. 내려가기보다는 결국 어떻게든 21,000원 위로 한번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보는 거라서 그 재료가 소킴이 붙던 실적이 붙던 반도체 관련 분위기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붙던 어떤 게 붙던 간에 심택은 급하게 한번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은 굳이 매수가보다 내려와 있다고 해서 매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단 반도체가 돌릴 때 빠르게 올라갈 텐데 일단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냅두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19,000원 전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21,000원 넘어가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버티시게 되면 21,000원 위는 넘어갈 거니까 21,000원 그 위에 올라왔을 때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000원 그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이제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것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8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MM이네요. 자, 매수가 32,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요? 라고 또 5827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32,000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주봉으로 봐도 2022년쯤에 이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도 오래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HMM에 대한 건 좀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HM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해운사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과세 진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SK해운을 인수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6월 달 정도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결합이 돼서 된다면 매출 영업이익이 점핑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32,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년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단기로 대응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해운업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또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 때문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해운업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예전에도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와가지고 해운업 종목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관세 이슈 때문에 해운업이 조금 물동량이나 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줄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해운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한 10,000원대죠. 13,000원대 정도 마이너스인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된 이슈 부각되고 SK해운 플러스 되면서 네.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네, HMM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인성정보입니다. 557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매수가가 2,410원, 비중이 15%입니다. 네. 일단 지금 수익권에 계시고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시네요. 목표가라기보다는 이건 정치권에 대한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결국 이제 정책적으로 비대면 진료 넣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여진다면 결국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가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다 말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올라갈 재료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매수가보다 위에 있을 때 결국 다음 주 장 열려서 만약에 매수가를 건드려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다 매도 치고 나올 것 같고요. 네. 내려가지 않고 더 추가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750원 정도를 짧게 1차 목표가로 보여지고 있고 더 뚫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3,000원대에서는 다 스위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성정보 근데 특히
특히 유난히 제가 지금 특이점을 하나 발견한 게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는 좋아요. 근데 네. 이게 오늘도 그렇고 상한가는 가는데 장 막판에 자꾸 풀리네요. 그렇죠, 맞아요. 4월 16일에도 종가가 27.2%만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나요? 상한가를 말지 못한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다른 종목에 비해서 테마성이 조금 얕고 그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는 세력 자체가 약한 세력들이 건들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좀 약하다. 그만큼 힘이 딸린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밀릴 때 더 빨리 밀릴 수가 있는 거라서 대장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기계 끌고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유의 힘이 지금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인성 정보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림 매니저님,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는 곳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조선일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와 함께 좋은 정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고요. 매주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전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시간대가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안 했군요. 오후에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올라갈 정책 수혜주 아주 급등할 종목들 추천드렸는데 주말 이용하셔서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오늘 올렸던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올려드렸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저는 보통 주말엔 일요일 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네이버 밴드에다 제가 공지를 올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이가람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제 여러 가지 정보들과 주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부에 이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2부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때도 전화 창구 그리고 문자 유튜브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2000-4919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저희는 잠깐 저는 쉬어가지만 저희 제작진은 쉬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2부 때 못다한 종목들 2부 때 또 소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부 잠깐 쉬고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